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팀의 김진아 마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 2분부 김준혁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주거본부 주거혁신그룹 차민영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 신입 현 2년차 디자인팀 정현명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사업본부 김지영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 3본부 이용훈 마스터라고 하고요. 고양시청사 국제현상 설계 공모에 참여했었던 사람입니다. 네, 사람입니다. 네. 고양시 신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 사내 공모로 이루어졌는데 준엽이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같이 하자고 예전에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용훈이랑 저랑 준엽이랑 이렇게 일단 3명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김준혁 프로가 그 문자박물관 하고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날 아침에 김진아 마스터님이 뭐 요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같이 어떻게 한번 해볼래? 이런 의견을 줬었고 거기서 저는 뭐 요런 생각도 더해지면 좋겠다. 사실은 프로젝트를 딱 봤을 때 처음 떠오르는 큰 영감은 없었습니다. 5년 전에 문자박물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때 같이 작업했던 마스터님들과 함께 또 작업을 하면은 마스터피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같이 하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마스터님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5년 뒤에 또 마침 이런 기회가 와서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내 공모에서 1차 때는 총 18개의 팀이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58명의 직원들이 무기명으로 심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3개 작품이 선정이 먼저 됐습니다. 그게 360도 네이버훗, 그리고 네오판테온, 그리고 서라운드 뷰라는 3개 작품이 2차 결선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2차 때 62명의 직원들이 또 심사를 해주셔서 마지막에 저희 작품으로 선정이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고양시 시청사를 새롭게 짓는 프로젝트였고요. 보통 고양시 그러면은 대부분 일상구만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사실 고양시는 일상구랑 덕양구랑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시청이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었던 구도심의 어떤 새로운 균형 이런 것들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많이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흩어져 있는 시청을 통합해서 도시의 중심으로서의 시청을 하도록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 크게 이제 3가지 방향이었는데 첫 번째는 공간 자체를 시민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자 그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이게 경계 없는 시청으로 만들자 세 번째는 산재되어 있는 그 기능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게끔 하자. 네오판테온이라는 컨셉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도시에서의 어떤 중심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왕이나 뭐 신이나 이런 절대적인 권력적인 공간들이 도시의 중심 공간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서는 대중들이나 다수 시민들의 공간이 도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던 거고요. 시청이기 때문에 그 시의 상징적인 모습을 강조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고 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역설적인 면도 있었고 또 내용은 풍부하고 다채롭게 담고 싶었지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건물의 얼굴은 정색하고 굉장히 차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반부터 끝까지 역설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공공시청이라는 그 기능인데 공공시청은 사실은 순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들을 해줘야 되는 게 건축가의 역할이고요. 공공시청으로 하여금 어떤 실험을 하게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좋은 것들은 뭐 나중에 민간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뭐 인면이라든가 혹은 이 큰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좀 담아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어셈블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이 확장되면서 현재는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흩어진 청사를 하나의 집합체로 만들자라는 게 메인 컨셉이었습니다. 집합된 형태의 모습이 완결성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이 다양하고 개성이 다양하듯이 각각의 다른 방들이 쌓여서 겹쳐진 형태 그리고 그 사이에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읽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름 자체가 국제 현상 설계이기도 했었고 공모 지침서 내용에서도 다양한 해외사와의 협업을 강조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SWA라는 조경사와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SWA의 톰 바슬리라는 조경 디자이너와 함께 디자인을 진행을 했었고 또 브랜딩 분야에서는 뉴욕에서 유명한 펜타그램이라는 업체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재밌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반면에 그 업체에 기대하는 그 기대치와 해외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기대치 등이 이렇게 많이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당황스러운 면도 있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즐겁고 재밌고 많이 배웠지만 조금 당황스러운 기억들도 남아 있습니다. 보고서 안에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시청에 대한 개념을 조금 긍정적이고 참신한 이미지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의 차별화된 이미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시민들이 고양시청에 방문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공간을 이제 조금 더 섬세하고 감성적인 표현으로 건축 일러스트 드로잉도 표현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큰 모형을 대형 설계 사무소에서 만들었다는 게 저는 가장 새로운 시도라고 저는 읽혔어요. 보통 이제 요즘 이제 디지털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제 개념을 보여주니까 저는 오히려 클래식이 새로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사실은 이게 이제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했던 공모였는데 1차에서는 프로그램들을 한 대 모으고 거기를 이렇게 큰 박스로 쌌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가벼운 얇은 소재의 어떤 재질들로 그런 게 어떤 이 도시 자체에 어떤 힘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쌓여있는 프레임과 그다음에 시청 내에 있는 테라스들과의 연계에서도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차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게 근데 맞는 거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요. 떼게 된 거는 사실은 뭐 이거를 감싸 놓은 그 모습 자체가 또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주변이 곡물이 생산되는 그런 생산의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대로 쌓여지면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대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그 공론이 생산되는 그런 생산의 풍경이 연장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방향성이 4개로 명확한 시청이었는데 이 켜를 걷어내는 순간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 다르듯이 다방향성, 정면성이 없는 그런 시청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더 확신이 들었어요. 디자인 과정에서 사실 저는 사내 공모 때 제출된 판넬에서 프로젝트를 감싸고 있었던 이 프레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매력을 느꼈었는데 이 과함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프레임이 없어졌던 그런 사건이 기억이 많이 남고 다시 생각하면 아직도 저는 그 프레임에 많이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사내 공모전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의 팀 구성이 조금 비슷한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팀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가장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디자인 컨셉을 이제 어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가장 노력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동료들이 만든 건축적인 표현이나 아트웍을 잘 추려서 이걸 하나의 이제 집합체가 되게끔 그런 보고서를 꾸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그래도 여기서 돋보이는 거는 이 모델을 만든 겁니다. 모델 빌더였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제가 몰랐던 재능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제 역할은 항상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난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은 결국엔 대안을 내고 대안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대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조금 더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전반적으로는 진아 마스터님이랑 평면 디자인을 담당을 했었고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평면 디자인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했었는데 평면 디자인을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단정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계획안을 내보자라는 생각을 주로 했었고 한 부분을 살펴보면 영화같이 한 장면이 씬으로 연출돼서 상상력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평면 디자인을 해보자라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지영 프로는 아티스트라고 말하고 싶네요. 프로젝트를 할 때 한 땀 한 땀 스케치를 여러 장 그려서 그게 보고서에 엄청 크게 실렸습니다. 시민들의 아기자기한 일상과 그런 시청에서 벌어지는 이벤트들을 담담하게 담아내는 그런 스케치였거든요. 이거를 좀 장인 정신을 깃들여서 그리는 모습을 보고 좀 배울 점도 많고 아티스트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영아, 덕분에 보고서가 더 풍부해진 것 같아. 민영 언니는 저 동기인데요. 사실 동기랑 같이 일하게 될 경험이 잘 없는데 이렇게 특별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같이 프로젝트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고 또 성장하는 모습으로 앞으로도 기대할게. 진아 마스터님은 프로젝트 중반에 목 수술을 하실 만큼 엄청난 열정과 그런 열정을 불사르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평소 진아 마스터님은 건축을 되게 사랑하시고 모든 프로젝트에 엄청난 그 열정을 보이시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열정도 물론 매우 좋고 존경하고 응원하지만 조금 그만큼이나 자기의 건강도 많이 케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용훈이는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요. 제가 뭐 용훈이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많이 고마운 친구예요. 흔들릴 때도 헷갈려 할 때도 중심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제가 배울 점들이 되게 많아서 항상 같이 할 때마다 고맙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동료입니다. 요분 희명이가 굉장히 이제 욕심도 많고 뭐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인 것 같고요. 작년에는 신입 사원이었거든요. 근데 초심을 잃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조금 더 멀리 보면서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상입니다. 네. 이때 당시에 저는 처음 뵀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보고서 작업을 처음으로 이제 주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새로운 시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디자인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라면은 안정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준혁 프로님 항상 건강 신경 써주시고 더 오래오래 좋은 디자인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한다. 저희가 낼 수 있던 최고의 안을 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스터님들 이번에는 또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한다. 디프리 할 때도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저희 다 같이 하게 되면 너무 즐거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팀 안에서도 새로운 조합으로 공모전에 참여하면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야죠.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조금씩 더 성장한 모습들일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합니다. 근데 모형을 조금만 더 찾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선 제가 중간에 투입이 돼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다음에 프로젝트를 이렇게 한다면 저도 처음부터 초기 디자인 컨셉부터 같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다. 그때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는 또 좀 잘 알고 각자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좀 아는 것 같아서 아마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회만 된다면 다시 같이 하고 싶습니다.